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제논의 물대기입니다. 우리 속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뜻이에요? KTX 탈선 사고 원인 둘러싸고 여러 얘기 나오는데요. 오늘 국회에서는 고성과 막말이 오가면서 싸구려 노동판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면서 정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좀 전체적인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싸구려 노동판이라는 표현은 왜 나왔어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자유한국당의 박순자 의원이 한 말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의원이 위원장이라는 완장차면 다냐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싸구려 노동판에서 왔느냐 어디서 말을 함부로 하느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어허. 그 항의한 이유는 뭐예요? 오늘 국토교통위에서 KTX 탈선 사고 현안 보고 진행하기로 했는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무회의 보고 일정 때문에 늦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시간을 조정 중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박순자 의원이 이제 다른 그 교섭단체 간사들하고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개최한 게 문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완장차면 다냐라고 항의했다. 그랬더니 싸구려 노동판에서 왔냐? 일단 좀 신경전 성격이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이 사고 원인 놓고 정치적인 쟁점이 막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상황이 벌어진 측면이 크다고 봐야겠습니다. 방금은 이제 의사 일정 그런 거에 대한 문제였지만 가장 논란이 컸던 거는 역시 이제 오영식 코레일 사장 관련 이 문제였던 것이죠. 전격 사퇴했잖아요. 오늘 오전에 사퇴 의사를 밝히고 원래 국회에 나와서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안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오영식 사장이 총선에서 불리할까 봐 도망가듯이 사퇴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비전문가인 낙하산 사장이 노조 편만 들어서 조직 내 기강이 해이해진 게 사고의 원인이다 이 주장을 해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오늘 보수 언론들도 거의 이제 같은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영식 사장은 사퇴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놨나요? 이제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번 사고는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 아래 추진된 대규모 인력 감축과 과도한 경영 합리화, 민영화, 상하 분리 등 우리 철도가 처한 모든 문제가 그동안 방치된 게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상당 부분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좀 공기업 선진화 이런 단어는 좀 마음에 걸린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어떤 의미에서 마음에 걸려요? 이 공기업 선진화라는 단어는 이명박 정권이 이제 공기업 구조개혁과 민영화를 비롯해서 통폐합, 인력 감축, 임금 삭감 이런 거 추진하면서 붙인 이름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번 사고의 근본적 원인이 결국 이제 전임 정부에 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한 이제 단어처럼 또 보이는 측면이 있고 특히 이제 오영식 사장은 이 정도로 얘기를 했지만 여당에서 또 이렇게 좀 전 정부 책임론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서 이게 좀 논란이다 이런 점이죠. 네. 그리고 이번 사고 원인은 아예 설계부터 잘못돼 있었다면서요? 이 항공철도 사고조사위가 밝힌 바에 따르면 사고가 난 선로 전환기 도면을 확인해 보니까 이 설계부터 오류 신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오류가 왜 있었느냐 이걸 짚어봐야 되는데 철도 노조의 경우에는 지금 두 가지 원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뭡니까? 첫째는 평창올림픽 개최일에 쫓겨서 강릉선이 급하게 개통이 됐다 이 점이고요. 네. 둘째는 철도 건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운행은 코레일이 담당하는 이 상하 분리 방침 때문에 이 철도 관련 검증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점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상하 분리 방침의 경우에는 국내 정부 시절에 철도공사 민영화를 전제로 해서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된 거고 참여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추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 한쪽은 노조 탓이라고 하고 또 한쪽은 보수 정부 책임이라고 한다. 이런 논리 구조는 서로 이제 제논에 물을 대는 이런 성격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좀 불가피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찾아서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걸 좀 먼저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논에 물대기.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항목은 삼성 불패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얘기죠? 어제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상장 유지 결정으로 오늘부터 삼성 바이오로직스 거래가 19일 만에 재개가 돼서 지금 논란인데 이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벌써 삼성 봐주기다, 면죄부다 이런 얘기 막 나오고 있죠. 어제 경실련의 경우에는 한국거래소가 고의분식회계라는 막중한 불법이 있었는데도 이 삼성 봐주기 결정을 내린 거다라면서 투자자 보호가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 및 삼성전자를 위한 보호 조치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다른 시민사회 단체들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우리 방송에 나오는 전성인 교수의 경우에는 완전히 미친 짓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좀 문제가 뭐였는지 다시 한번 단순하게 정리해 보면요. 이 복잡한 얘기를 단순하게 정리하면요. 삼성이 회계법인들을 통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과도하게 고평가하도록 유도했고 이후에 회계 기준을 변경하는 걸로 이 고평가된 가격을 정당화한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주식 공모를 진행한 거고 상장에까지 성공했다라는 게 금융위 산하의 증권선물이 결론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무리수를 둔 이유는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경영권 승계를 위한 거였다. 이렇게들 지금 의심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회계 분식은 있었다. 그러나
상장 폐지는 안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회계 분식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죠? 지금 삼성은 이 증선이 결정에도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그런 상태인데요. 따라서 재무제표 수정이라든지 이런 건 진행이 안 된 상태고 또 이 증선이가 대표 해임 권고를 한 것에 대해서 행정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국거래소는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상장 폐지 아니고 거래 재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급등. 그렇죠. 주가 급등했습니다. 급등했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이럴 줄 알았다라는 거죠. 지금 거의 역시 삼성에 베팅한 판단이 옳았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막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럼 결국은 행정소송 결과까지 계속 법적인 조치로 가는 건데 시간은 오래 걸리겠죠? 거의 대법원 판결까지는 2년 이상 걸릴 수 있다 예. 이런 견해도 있고요. 예. 만약에 이제 집행정지 신청 안 받아들여지면은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권고안 상정해서 표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지분구조상 이 해임 안건도 통과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